네, 안녕하세요. 최근 한 주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을까요? 조회수 가장 많은 초인기 뉴스 정주행 시간. 네, 목요일 오후 5시 남다른 뉴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네, 뭔가 달라진 게 있죠. 화면을 보시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화면. 근데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네. 답이 없으니까 저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예. 달라졌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 보라색과 아이보리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판때기, 어쨌든 이 게시판 같은 빌보드 뭐 이거를 저희가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다른 뉴스 로고 이게 걸개인데 이 걸개 로고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훨씬 더 좀 산뜻해졌습니다. 예, 벽진 줄 뒤에 배경이 벽진 줄 알았다고. 벽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막 돈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뺐다가 다시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지상파 방송할 때는 스튜디오를 이렇게 딱 지어놓고 모든 걸 다 셋업을 해놓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고 좀 개선해가고 좀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게 유튜브의 매력인 것 같아요. 틀이 없다. 네, 틀이 없다. 예, 맘대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 맘대로입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인기 뉴스 보내드릴 텐데 이번 주는 뭐 쿠팡의 한 주였습니다. 물류센터 화재, 또 쿠팡이츠, 그 음식점 사장님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관련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첫 번째 소식은 제주도에서 활개치고 있는 들깨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버려진 반려견들이 염소떼를 공격했다. 이번 주 3위였고요. 네이버와 다음 유튜브 합산해서 112만 번이 조회가 됐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산방산 중턱에서 염소 20여 마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까만 게 염소인데요. 그런데 나무 뒤에서 들깨 2마리가 슬슬 염소떼 쪽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떼가 저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들깨 2마리가 염소떼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죠. 위협을 받은 염소떼가 이동을 하는데요. 새끼 염소 한 마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들깨가 새끼 염소에게 달려들어 물어 뜯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에서 들깨가 가축들을 습격해서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이 들깨가 닭 사육 민가를 습격한 현장이에요. 깃털 무더기만 남아있고 큰 플라스틱 양동이는 다 깨졌습니다. 네. 예, 이렇게요. 자, 제주도에선 올해에만 닭 400여 마리와 소 1마리가 들깨에 물려서 죽었다고 하네요. 소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피해가 그만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저게 유기견들이, 그러니까 버려진 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렇게 야생화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50대 주민이 들깨 공격을 받아 다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포획하려면 뭐 모든 동물이나 마찬가지지만 포획하려면 마취총을 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 들깨들은 사람한테 한번 길들여졌다가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닥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싹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취총을 쏠 이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포획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제주도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들깨 서식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요. 반려견이 버려지지 않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물 등록도 강화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이다님이 개를 버리는 인간들 먼저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하완님께서는 동물을 함부로 아무나 못 키우게 하는 게 우선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제주도에 여행 와서 그냥 개만 두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건 진짜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이네. 실시간으로 아야 엘반비님께서 so scary. 오 마이 갓. 외국인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네요. Hi, HI. Yeah. 오케이, 많이 남겨주시면 reply please. 오케이. 넘어가요. 자.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한 사람 더 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대원들을 모두 탈출시키고 마지막까지 뒤를 지켰던 사람.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왔던
구조대장 김동식 소방경입니다. 예, 4위고요. 50m를 남겨두고 돌아오지 못한 구조대장이 차지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뉴스가 104만 번 조회되며 이번 주 4위에 올랐는데 김동경 소방경의 얼굴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당일 실종됐던 경기 광주소방서 김동식 119 구조대장이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인명수색에 나섰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고립된 지 47시간 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지하 2층 입구를 불과 50m 앞둔 지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고 김동식 대장은 순직 처리가 됐고요. 지난 21일 경기도청장으로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예.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손 리뷰님께서는 항상 죽음의 경계에서 그렇죠. 일하고 계신다. 네.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분들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심태선님이 실시간 댓글로 소방관님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유현님도 감사합니다 소방관님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거 관련된 뉴스가 하나 또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쿠팡에 대한 비난 또 비난을 넘어 분노 여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예. 그 80만 6천 번 조회된 금주 7위도 이런 여론이 반영된 뉴스였습니다. 네, 쇼핑 편의보다 안전 쿠팡 탈퇴가 차지했습니다. 자, 지난 1년 새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대해서 어떤 공식 사과 이런 것도 없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화재까지 발생을 하니까 온라인에서는 쿠팡 불매, 쿠팡 탈퇴, 그죠? 네. 네, 이런 운동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팡에서 쇼핑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고 노동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오늘 트위터에 올라온 쿠팡 탈퇴 글입니다. 쿠팡 탈퇴 해시태그를 단 글이 어제 17만 건이 올라오면서 한때 실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탈퇴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수천 건씩 공유되고 있습니다. 쿠팡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는 건 우선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는 선풍기를 연결한 멀티탭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 더운 여름에 물류센터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온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각 층마다 온도와 기온은 진짜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렇게 열기가 높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쿠팡에선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쿠팡은 속도에 미치고 마감만 미친 그런 기업이에요. 하지만 쿠팡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불이 나고 만 하루 넘게 지나서야 대표이사가 사과했습니다. 쿠팡 대표이사는 어제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했습니다. 노동자 9명이 사망했는데도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범석 창업자도 뒤늦게 빈소를 찾았습니다. 쿠팡은 오늘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유족들을 평생 지원하고 물류센터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다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시는 저희 스태프 한 분도 제가 방송 시작 직전에 여쭤봤더니 조금 전에 쿠팡을 탈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쿠팡 탈퇴 절차가 좀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앱에서는 안 되고 우리 주문은 되게 다 앱에서 하잖아요. 앱에서는 안 되고 PC 버전에서만 되고 그리고 뭐 탈퇴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글씨가 되게 작아서 한 번에 되게 쉽게 쓱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좀 그래요. 그렇죠? 네. 가입은 참 쉬운데. 그러니까요. 탈퇴가 많아지고 있는데 알로에님께서도 매달 50만 원 이상씩 구매했는데 탈퇴했다고. 쿠팡 안녕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태현님은 로켓 배송 하나 때문에 이게 최저가도 아닌데 사는 거다. 네, 맞아요. 그냥 하루 늦게 받고. 사람 대우받는 세상에 동참을 하고 싶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정유현님은 쿠팡 아이디도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유로 2020 기자회견장에서 호날두가 물병을 놓고 콜라병 치워버린 콜라병 치워드리고 물 이렇게 외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게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위는 물을 드세요 대 코카콜라에 연락 주세요. 자, 조회수 64만 6천 금주 10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А можно я кое-что сделаю? Ну, там, я видел, там, Роналдо убрал Кока-Колу, знаешь, я поставлю Кока-Колу, поставлю Хайникен. Свяжитесь со мной. Coca-Cola, call Rock Nation. Coca-Cola, call Rock Nation. We can work together. 어머, 본인도 되게 민망해하는데? 아, 선수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아, 그 러시아 감독이었나요? 네, 러시아 감독. 이거 상남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숟가락으로 맥주병 좀 땄다. 이 정도면. 숟가락으로 그죠? 맥주병 따고 이렇게 네. 병으로 병 따는 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몰라요. 저는 좋아해요. 저 진짜 잘 따는데. 아, 그래요? 넘어가요. 예. 네, 유로 2020은 축구 예. 최강국인 유럽 24개 나라가 출전해서 미니 월드컵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축구 전쟁인데 올해는 콜라 전쟁 또 음료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저게 시작된 게 지난주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호날두의 돌발 행동이었잖아요. 예. 근데 온라인에서는 과거에 뭐 코카콜라는 물론이고 KFC 또 맥주 이런 광고를 했던 호날두의 과거가 다 소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호적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호날두의 적은 과거의 호날두다. 네. 이런 의미로. 그렇죠. 유럽 축구 연맹은 스폰서 제품을 치우는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각국 축구 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아, 이게 되게 이렇게 뭔가 심각하면서도 이렇게 다들 패러디가 나오는 거 보면 좀 재밌죠. 네, 밈처럼 그렇게 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코디님께서 날강두 또 네, 나왔죠? 날강도 나오죠. 예, 항상 하야트 나오죠. 하우스님도 네. 날강두가 날강두했다. 네. 막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스폰서가 앞에 둔 건데 이걸 치우냐? 이건 그쵸. 조금 아무래도 네. 계약이 돼 있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축구 연맹이 네.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스폰서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제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이후에 하룻밤새 87만 번 조회된 6위를 공개할 건데요. 이거 예. 진짜 좀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제목을 보자마자 정말 짜증이 용솟음 치는 예. 뉴스입니다. 이번 주 6위. 만취 카이스트 교수 길거리 성추행 체포가 차지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남성이 지인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의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네, 이병태 교수님 2년 전에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 이후에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했을 당시에 예. SNS에 친일은 정상 이런 글을 올릴 정도로 아주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 이렇게 나름 본인 생각하기에 명망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신데 어떤 짓을 과연 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예. 밤 10시가 넘은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 한 남성이 여성을 구석으로 끌고 갑니다. 그냥 비명 지르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남자가 바지를 벗고 여자는 앉아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제 친구들이 제지를 하고 있었고요. 잠시 뒤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강제추행 신고로 현장에서 연행된 남성은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신 이 교수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한 4병 정도 드셨어요. 타임은 엄청 취하셨죠. 몸도 제대로 못 나가 있어서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뭐 이마도 깨지고 그런 거 같은데. 예. 저 영상 맨 마지막에 술집 직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술집 직원의 말처럼 이 교수는 술집에서 나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119가 출동해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로부터 30분 후에 또 성추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 교수가를 연행한 건데 예. 119 신고, 경찰 신고 아주 30분 사이에 신고가 2번. 카이스트는 사건 발생 4일 만에 이병태 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교수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학교 판단으로 즉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무 박사님께서는 사람이 만취했을 때 그 사람의 딱 그 성격이 나온다, 그렇죠, 나오죠. 본성이 나온다. 맞습니다. 네,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네. 조아님께서는 아니 이 교수 제자들은 무슨 죄냐, 그렇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만 떠나라. 네,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비판이 상당히 실시간으로도 각종 네. 비판이 올라오고 있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예. 여자를 강제로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예,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예. 백신 접종을 하면 좀 괜찮아지려나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을 요즘에 그렇게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접종은 만능이 아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경종을 울리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회수 74만, 금주 8위입니다. 80%인데 하루 확진이 10,000명. 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영국 얘기입니다. 80%로 저렇게 훨씬 1차, 우리나라보다도 1차 정말 백신. 1차 백신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도 넉 달 만에 이게 최대를 기록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최근 그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 거리두기를 완화를 했죠. 네. 프랑스는 작년 10월에 문 닫았던 파리 디즈니랜드가 8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혼잡한 곳이 아니면 야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게 됐고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해제가 됐습니다. 네. 영국도 100일 만에 봉쇄 조치가 완화가 돼서 야외 식사 가능해졌고 광장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는 역시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게 2달 만에 이렇게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1,000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0명을 넘은 거예요. 넘었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도발 변이라고 네. 하는 델타 변이 이게 확산한 거죠. 그죠? 네, 그거 두 개가 겹친 거죠. 예. 그 영국 보건장관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신규 확진자의 90%가 이 델타 변이 감염자일 정도로 델타 변이 아주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지금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우리도 오늘 아침에 정은경 그 방대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델타 변이가 190건이 확인이 됐고 예. 이 중에 지역 감염 사례도 3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입 초기 단계다 이렇게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른 변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합니다. 예, 입원율도 높고요. 네. 델타 플러스라고 해서 더 강한 게 온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 오늘 보니까 부산에서 첫 델타 네.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백신 맞으셨다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거나 방심하시면 언제든 다시 확진자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최상욱님께서도 이게 너무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인간이랑 공존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방금 중랑구 천둥 쳤어요. 아, 이세희님께서. 네, 여러분 요즘에 소나기가 오늘 올 수도 있으니까. 소나기가 사흘 연속 계속 이렇게 천둥번개랑 소나기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산 꼭 챙기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톱3 뉴스들의 조회수를 봤더니 이게 추이가 있더라고요. 3위가 112만이었어요. 그리고 2위는 132만. 예. 그럼 112, 132면 1위는 얼마였게요? 넘어가요. 아. 예. 아무튼 뭐 대충 200만 넘은 거잖아요. 예.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200만 넘었다는 거. 예. 그런데 너무 확실한데? 그렇게 뻔한 예. 숫자면 제가 휘준 씨한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1위가 조회수가 정확하게 단단히까지 568만 9,242였어요. 그러니까 569만이었습니다. 1위가.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찍기다시고 이렇게 말하면 안 찍기다시요. 되겠구나. 저기요. 나머지는 잔챙이. 어쨌든 나머지 뉴스들은 조금 조회수가 저조했고 아주 독보적인 조회수 높은 초행기 뉴스가 있었다. 더 화제가 됐다. 네. 예. 하여튼 뭔지 이게 궁금하네요. 네. 얼른 좀 공개해 볼까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예, 새우튀김 한 개 환불 음식점주 네. 사망이 차질했습니다. 지난달 한 자영업자에게 발생한 아주 비극적인 이 사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조회된 뉴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보도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 뉴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저에 대한 그 문라이트님께서 언론계 단어 선택 정말 문제입니다. 찌개다시라뇨. 평소 일본말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군요. 그리고 한 번 더 남겨주셨습니다. 그것도 마이크 잡은 앵커라는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죠. 네, 예. 바르고 고운 말을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저 아이템 A 씨가 저 쓰러졌잖아요. 쓰러진 다음에 남편이 그 새우튀김 환불을 요청한 고객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람이 쓰러져서 뇌사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고객이 제가 쓰러뜨렸어요. 그쪽이 저한테 잘못하시고 완전 막말하시고 아이고. 집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쪽이 잘못하고 쓰러졌으면서 저보고 왜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님 생각을 해보세요. 전날 시킨 새우튀김을 3개 시켜서 1개 이상하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냥 환불해주면 끝날 걸 그쪽에서 언성을 높여서 사람 열받게 한 다음에 완전 반말 찍찍 저한테 하고는 쓰러진 걸 갖고 왜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 항의를 받은 쿠팡 이츠가 그 분식집 사장에게 분쟁을 해결하라고 계속 종용을 했는데 예. 이 사장님이 쓰러지신 이후에도 이 종용이 계속됐습니다. 예. 직원이 이제 전화를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쿠팡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전화 받고 바로 쓰러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쿠팡 이츠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장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전화 못 받아요 지금요. 쿠팡 이츠. 그러니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조금만 조심해 주십시오.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있던 A씨는 석 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유족들은 별다른 질환이 없던 이분이 상상 이상의 모멸감과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네. 뭐 진상 손님이라고도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런 손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쿠팡이츠의 어떤 점주에 대한 대처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태호로님께서는 점주도 플랫폼의 소비자다. 그러니까요. 이런 댓글을 점주가 남겨주셨어요. 수수료를 더 많이 내거든요. 예. 네. 저도 이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그럼요. 네, 쿠팡 입장에서는 오히려 점주 쪽이 손님이 아니냐. 네. 네. 그리고 또 손님이 왕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점주들이 배달앱 예. 업체들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도 그겁니다. 예. 우리가 수수료 내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예. 그게 가장 불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고객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셨든지 물론 하실 말씀은 있으실 텐데 예. 배달 음식이나 뭐 배달 과정에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소리 높인 적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한테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우튀김을 3개 시키고 2개를 먹고 남은 1개를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 다음날 꺼내봤더니 색깔이 변했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새우튀김이 상했더라도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그 고객님이 어떤 사정이 있으셨고 어떤 상식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음식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3개를 드시지 마셨어야죠. 2개 드시고 1개 남겨놨다 3개 변했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건 물론 뭐 업체 주인 그 사장님께서 반말을 먼저 했다 이런 불만도 제기를 하셨다는데 이 상식 밖의 요청을 하는데 말이 곱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고객님 미처 좀 저희가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면 MBC 보도국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현장을 목격한 분식집 직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마리 먹고 1마리 남은 거 이제 냉장고 넣고 이튿날 먹으려면 색깔 변해야 돼. 그 당연히 색깔 변한 거 아니면 그게 냉장고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리 치더라고 하여튼 난 그거는 생각 안 했네. 그래가지고 내가 한창 할 말이 없어 소리 치면.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못 들은 척 하지 마 어찌고 그래갖고 반말로? 네, 못 들은 척 하지 마 그래. 새우튀김이 어저께 저녁에 9시 19분에 주문했는데 그러면 2시 후에 전화 와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1시부터 더 지났잖아요.
아니 상점 가가지고도 뭐 음식 사가지고 하루 지나가지고 누가 환불해줄 사람 있네요? 절대로 아니지 그거는. 그렇잖아. 이 가게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환불해주는 거지. 사모님이 또 한 번 통화, 마지막 통화, 이 손님하고 마지막 통화한 걸 또 있어. 사과했어요. 손님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편에서도 뭐 소리치는지 아무튼 뭐 반말했는지 그래 또 우리 사람 또 열받아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화가 나면은 이제 혈압 있으신 분들은 머리 아프고 징글징글 이러시잖아요.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흥분이 되셔서 혈압이 올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내 안에서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색다른 순보뉴에서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예. 새우튀김 한 개 환불을 능가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는 나쁜 손님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하나 제가 또 읽고 싶어요. 아까 이게 쿠팡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잘 좀 다른 부분들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디 갔지? 정유현님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쿠팡만의 같아요.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씩 고쳐지게. 네, 그러니까요. 정유현님 또 이 글도 좋네요. 보는데도 스트레스니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 주 엠보드 톱10 정리하겠습니다. 자, 10위입니다. 호날두가 시작한 콜라 공방이 유로 2020을 강타했습니다. 콜라 치우기 대 콜라 연락 주세요. 네, 20, 30대 두 딸 부모가 사망했지만 신고도 하지 않고 시신이 부패할 정도로 오래 함께 생활하다 발견됐습니다. 80%가 1차 백신을 맞았는데도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영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 방심은 노노입니다. 편의보다는 안전과 생명, 쿠팡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쿠팡 불매, 쿠팡 탈퇴 여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카이스트는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습니다. 택배 분류 누가 할 건가? 사용자 책임으로 합의를 했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김동식 구조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구를 불과 50m 남겨둔 지점이었습니다. 3위입니다. 제주도에 버려진 반려견들이 들깨가 돼 민가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소 같은 큰 가축도 공격 대상입니다. 국내 최대 고속도로 휴게소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투자자인 맥커리와의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1위입니다. 하루 지난 새우튀김 환불 문제를 두고 손님과 언쟁한 분식집 사장, 배달앱 업체의 압박까지 이어지자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습니다. 자, 톱10에는 들지 못했지만 뉴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뉴스죠. 저희가 색다른 숨어보는 뉴스, 색다른 순보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음식 배달 전성 시대에 제발 이런 손님은 되지 맙시다. 캠페인으로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게 되는 진상, 막장, 한심 손님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6일 강원도 원주의 한 분식집. 주인 A씨는 새벽 5시쯤 난데없이 고객의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 영업시간 아니고 새벽 5시예요. 왜 이러세요 지금? 새벽 1시까지 장사하는 사람한테 새벽 5시고 뭐고 많은 일까지 제 얘기 먼저 들으셔야죠. 전날 저녁 주문한 햄버거가 안 왔다며 그 시각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제 시간에 배달했을 때 고객이 연락을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되돌아왔는데 그걸 문제 삼았습니다. 신랑이 끝에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냥 주문 취소해주세요. 하루 지나가고 취소해서 이거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저 코로나인데 아싸 지금 한번 가고 제가 마스크 벗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딱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수원의 또 다른 배달 음식점. 지난달 15일 업주 B씨는 한 고객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180만 원을 보상하라는 겁니다. 불편 증상이나 발열이 나게 되면은 제가 응급실을 갔겠죠. 근데 경미한 증상인데 너무 불편하니까 180만 원이면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시면은 병원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이씨 안 되겠다. 행동을 갖다가 개선을 좀 하고 싶은데. 급기야 가게까지 직접 찾아와 위협했습니다. 안경 벗어봐. 빨리 맞는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MSG를 얼마나 초대했으면 배가 그렇게 아플까. MSG가 부통이랑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치면 정신과 치료 받고 약 먹고 상담하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의 고객을 경찰에 고소한 뒤 B 씨는 엉뚱하게 배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기요 측에선 대뜸 고객에게 줄 보상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위로금 포함 보험 접수 없이 50만 원의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달라고 하십니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다 받아가고 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거냐, 정상적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 내부 규정을 만들지 뭐. 저 보면은 두 번째 나온 케이스 있잖아요. 예. 손님이 가게까지 찾아와서 뭐 안경 벗어봐 했던 그 자영업자님 충격받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새벽 5시에 환불 전화 받은 햄버거집 사장님, 배달을 갔는데 고객이 반응이 없어서 벨을 누르고 해도 반응이 없어서 햄버거를 그냥 문 앞에 두고 올까 하시다가 배달앱 업체, 이 경우에는 요기요죠. 요기요에서 안 된다, 방침상 그럴 경우 가게로 갖고 와서 3시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손님의 그 반응을 기다려라. 예. 그래서 그냥 갖고 왔던 거라고 합니다. 근데 손님은 아무 연락이 없었고 음식은 폐기 처분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새벽 5시에 전화가 온 겁니다. 금방도 아니고. 네. 새벽 5시면은 제가 뉴스투데이를 계속 준비하고 있을.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럴 시간인데 말이죠.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자, 식당 측에 이렇게 과실이 없는데도 네. 흠집을 낼 어떤 목적이라고 블랙 해야 컨슈머죠. 될까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뭔가 그러면 이 댓글을 좀 지울 수 있는. 지워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배달업 업체에 그 글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점주들이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 절차대로 해라, 그러면 지워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에 관련 보도가 나갔었는데 네.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모멸감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절차를 겪어보셨던 한 음식점주께서는 이거는 그냥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감되는 댓글이 또 하나 있어서 오늘 하늘님께서는 네. 판매자도 권리를 찾아야 한다. 네. 예,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만 권리가 우리나라가 사실 소비자 권리만 좀 많이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네, 있죠. 우리 네. 음식점 하시는 분들, 네. 또 서비스업 관련된 네, 분들 정말 많이 힘드잖아요. 네. 네,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일만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실시간 댓글에 한성님께서 예. 다음 주는 우울한 뉴스 말고 기분 좋은 뉴스로 차트가 채워지면 좋겠네요, 이렇게 네. 올려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저희가 정말 조회수로만 아이템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울한 뉴스들을 좀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좀 밝고 행복하고 다 같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뉴스가 차트에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휘준 아나운서가 워낙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환경 운동가예요. 거의. 예.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제가 이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벽을 쌓아 도시를 지키자. 무슨 얘기일까? 중세 시대도 아닌데 요즘에 세계 유수의 대도시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MBC 뉴스 그 유튜브 자매 채널이죠. 엠빅 채널에 인기 시리즈가 있는데 엠빅 네이처가 있습니다. 그 엠빅 네이처에서 이 사연을 다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예. Prevent the park to be flooded, but more importantly, from the neighborhood to be flooded. People
people often point to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only has a third of the coastline in the entire country that New York City has in our city, right? So they just have more space to work with. 저게 실제로 저렇게 된다면 좀 무섭긴 무섭죠. 무섭죠. 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 해안가를 강타했을 때 파도가 4m 넘은 높이로 치면서 바닷물이 제방 넘어서 도심으로 밀려들었었고 이때 미국 전역에서 147명이 사망했고요. 70조 원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과 독일의 연구진이 이 손실액의 13%인 9조 원은 해수면 상승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유엔이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만약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는 걸 우리가 막지 못하면 이번 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84cm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지금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 잠길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또 해수면이지만 또 바다 온도가 지금 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도 많이 올 거고 뭐 태풍도 잦아질 거고. 그죠?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좀 경각심을 한 번씩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더 잦아지게 되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바다에 정말 제방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니까 좀 위험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임승호님께서는 뭔가 뼈를 때리는 댓글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가 해결하겠지.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가 해결하겠지.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너무 짧았는데 좀 임팩트가 있었어.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간상 봐도 될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슴을 구했더니 다음날 찾아와. 귀여워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볼게요. 또 기분 좋게 볼게요. 미국 버지니아의 한 호수 개 한 마리와 사슴 한 마리가 물속에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개가 사슴을 안전하게 저렇게 물어 올렸습니다. 견주인 랄프 씨와 함께 호수를 찾은 반려견 할리가 물에 빠진 아기 사슴을 발견하고 뛰어들어서 구조를 한 겁니다. 자, 할리는 사슴을 무사히 무트로 끌어올린 다음에도 사슴의 주변을 맴돌면서 상태를 좀 살피고 핥아주면서 돌봤다고 해요. 잠시 후 아기 사슴은 무사히 어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감사 인사라도 하듯 아기 사슴과 어미가 랄프 씨 집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할리는 한 걸음에 달아가 사슴과 코를 맞대고 반가워했다고 하네요. 이런 뉴스도 전해드려야죠. 그렇죠. 오늘 너무 팍팍했어. 오늘 너무 팍팍했어. 마지막을 좀 이렇게 훈훈하게 귀엽게.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근데 제가 직업병이라 그런지 정말 저 랄프 씨 집을 사슴 모녀 사슴 모자 찾아왔을까가 약간 의심이. 에헤이. 왜냐면 팩트 체크 여기서도 하시면 어떡해요? 집 앞에서 이렇게 찍은 영상. 훈훈한 건 훈훈한 대로 랄프 씨 그 집 앞에서 찍은 영상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어서 보는 뉴스 색다른 순본이었습니다.
자,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벌써 뛰었네. 하하하, 6.25 전쟁 71주년이죠. 근데 저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샵 이웃의 영웅이 산다. 이웃의 영웅이 산다. 자, 일단 사진을 보면서 좀 이야기할게요. 네. 느낌 어때요? 엄청 멋있는데 뭔가 되게 세련되고 지금 약간 영웅의 느낌이 나잖아요.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은어를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오늘 안 돼. 지적을 받아서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꼭 참을게요. 다른 말 씁시다. 네네. 어벤져스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게 국가보훈처가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서 변신하는 저렇게 멋있게 하는 프로그램 다시 영웅을 네. 제작을 해서 11일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신촌 현대백화점, 성수동의 카페 2곳에서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에 이거를 보시고 네. 관람했다 따로 네. 양식 같은 건 없고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선물도 준다고 해요. 네. 국가보훈처 SNS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사진만 봐도 이게 후광이. 네. 제가 이거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네.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점점 잊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70년이 넘었으니까. 많은 분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닷새 후인 6월 29일 대권 도전 등 구체적인 향후 정치 행보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87년 6.29 선언 그날과 날짜를 맞춘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 프로가 이 조회수로만 아이템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스트레이트를 잘 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아쉬워서 끝내기 전에 좀 걸쳐봤습니다. 앵커 같았어요. 저희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좀 앵커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권 대선주자 1위니까 네. 이런 뉴스도 한 번씩 또 네. 여권도 전해드리고 네. 이런 것도 해드려야죠. 앞으로 그죠? 대선 가까워질수록 정치 뉴스가 점점 많아질 텐데 네.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 뉴스가 끝나자마자 네. 다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벌써 1,400분 MC 뉴스에서는 나우에서도 1,300분 거의 3,000분 가까이 되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뉴스로 중무장에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다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